오늘 컨텐츠는 그리스 로마 신화로 알아보는 심리 효과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줄 심리 효과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입니다.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건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가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1897년 프로이트는 친구한테 이러한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오이디푸스 왕의 영향력이 이해가 된다. 그리스 신화는 누구나 자기 자신 안에서 그 존재의 흔적을 지각할 수 있는 강박관념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편지를 쓴 뒤에 8년 후에 발표된 성욕과 관련된 3편의 에세이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도대체 뭐길래 모든 인간이 이것을 극복하는 임무가 주어졌다고 하는 걸까요? 일단 컴플렉스란 정신분석학 용어이며 현실적인 행동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인 감정적 관념,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욕망 혹은 기억 혹은 불쾌한 생각들, 경험들의 감각 복합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한 감정적 기억은, 그러니까 뭐가 아주 강렬하게 팍 불쾌했다거나 무서웠다거나 이런 식으로 강하게 감정적 경험을 겪게 되면 이게 의식 속에 남게 되고, 이게 현실의식과 반발하는 성질일 경우 무의식 속에 억압돼서 계속 존재하다가 이게 한 번에 팍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영향을 끼치면서 현실의식을 제약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각종 콤플렉스는 주로 유년기의 갈등 상황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프로이트는 이 유년기의 인간을 성적 본능과 욕망 덩어리라고 봤어요. 나이에 따라 각기 다른 성감대에 반응을 하며 발달 단계를 거쳐서 아이는 성장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구강기, 태어나서부터 18개월까지 주로 손에 잡히는 물건을 다 입에만 가져가잖아요. 다 물어보고 빨아보고 입으로 해보잖아. 그래서 모든 걸 빨면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 18개월을 지나서 3살까지는 학문기가 와요. 그래서 학문의 성감대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배설하면서 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배변 훈련을 하죠. 어린아이들. 조그마한 소변기 같은 거 가져다 놓고 이제 기저귀를 벗어야 되는 때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남근기가 있어요. 성적인 욕구가 이제 남근에 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차이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학문기가 끝난 후에 남근기의 소년들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통해서 초자아를 형성한다고 믿었어요. 학문기가 끝나는 4세에서 7세 정도가 되는 아동은 남근기를 거치면서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힘센 사람도 아빠고, 내가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아빠고, 나랑 같은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빠고, 나에게 모든 걸 알려주는 사람이 또 아빠잖아요. 그래서 아빠랑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아빠에게 모든 걸 배워나가는데, 이때 엄마에게 사랑을 느껴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마도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이잖아요. 날 보살펴주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나의 모든 잘못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여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버지를 자신의 라이벌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설명에 의하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아빠는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니까요. 나보다 힘이 더 세니까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모든 욕망들이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자신을 증오하며 아버지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아빠가 나를 거세시켜버릴 거라고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릴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안게 되고 이때 거세 불안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아빠를 이길 수 없고 만약에 아빠한테 대든다면 자신이 거세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이 딜레마에 빠진 소녀는 리비도가, 그러니까 성적 본능이 무의식 속에 잠복을 하면서 친구와 외부 세계에 관심을 돌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성적 본능이 약간 억압됩니다. 그러면서 잠복기가 와요. 청소년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또래 집단이 더 중요하잖아요. 가족보다는. 또래 집단에서 생기는 모든 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잠복기가 오게 되고 점점 자라서 내가 성인 정도가 되면 이제는 아버지랑 대적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하지만 아버지에게 이제는 더 이상 대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어머니의 대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빠밤하고 성인이 되어서 어머니를 대신할 여자를 찾아서 여자와 함께 이제 행복을 찾게 되겠죠. 행복의 나라로. 자, 그러면 오이디푸스가 누구길래 이러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생기는 건지 오이디푸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옛날 옛적 테베라는 지역에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테베의 왕 라이오스는 왕비인 이오카스테와의 사이에서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모든 답변을 내려준다는 쪽집게라는 신전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전에 가서 신탁을 듣게 돼요. 내가 왜 도대체 아이가 생기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기대에 부풀어서 신탁을 딱 들었는데 이 신탁이 너무 끔찍합니다. 어떻게 내려졌느냐면 너는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심지어 아들을 낳을 수 있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동침할 것이다 라는 신탁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애가 나를 죽이고 내 아내랑 같이 동침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충격적이잖아. 근데 이 신탁에 대해서는 한 가지 설이 있어요. 왜 이런 신탁이 내려졌냐면 옛날에 라이오스가 피사에서 망명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피사의 왕 펠롭스의 아들인 미소년이었던 크리시포스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이 아들을 겁탈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그래서 이때 크리시포스가 상당히 수치스러워하면서 자살을 했고 아들을 잃게 된 펠롭스는 라이오스에게 절대 아들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며 만약에 얻게 되어도 그 아들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되리라 라는 저주를 퍼부어서 이러한 신탁이 생겼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살했다는 크리시포스가 다른 설에서는 이복 형제에게 살해되었다라는 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이건 아니다 고 그냥 한 가지 설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하지만 어쨌든 신탁이 이렇게 내려졌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신탁이 두려웠던 라이오스 왕은 자기 아들이 나중에 태어나게 되는데 신탁처럼 아들이 아예 태어나지 않았거나 혹시라도 딸이었으면 괜찮겠지만 너무 신탁대로 자기가 정말 아들을 낳게 되었고 이 아들이 딱 태어나니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라이오스는 이 아이를 죽이고자 합니다. 근데 이 자기 손으로 자기가 직접 혈육을 죽인다는 거 상당히 중죄잖아요. 신화에서 이게 자기 손으로 혈육을 죽이는 건 용서받기가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고 자기 부하를 시켜서 산에다가 갖다 버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아이가 신탁 하나 때문에 고작 그냥 신탁이 너는 아이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거 한마디 했다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그냥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웠는지 직접 죽이진 않고 이 아이의 발목을 칭칭칭 묶어가지고 인적이 없는 산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어요. 근데 이 아이를 한 양치기가 발견을 해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코린토스의 왕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아이가 없었거든요.
아이가 없었던 왕 폴리보스와 메로페 왕비 사이에 입양이 되어서 이 아이가 길러지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가죽끈으로 묶여 있었던 발이 너무 퉁퉁 부어 있었기 때문에 이 폴리보스와 메로페는 아이에게 고대 그리스어로 퉁퉁 부은 발이라는 뜻의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코린토스의 왕자로 성정하게 된 이 오이디푸스는 신전에 찾아갔다가 자신에 대한 신탁을 듣게 돼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랑 동침할 거래요. 와, 너무 끔찍한 신탁이에요. 세상에 충격을 받게 되겠죠. 자기 친아빠가 폴리보스고 친엄마가 메로페라고 알고 있었던 오이디푸스는 이 신탁처럼 되기 싫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코린토스를 떠나게 됩니다. 같이 살면 내가 혹시라도 죽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다가 우연히 테베로 지나가던 좁은 골목길을 가게 되는데 이때 골목길에서 마차 한 대를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누가 먼저 지나갈 것인가로 시비가 붙었던 마차의 시종과 오이디푸스는 그 시종이 자신의 말을 죽이자 화가 나서 이 마부와 그 마차 안에 타고 있던 남자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테베 근처에 도착을 했는데 이때 참 운이 없게 테베에서 악명을 떨치던 괴물을 만나게 돼요. 이 괴물이 바로 스핑크스입니다. 스핑크스가 바위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멈춰요. 그리고 퀴즈를 하나 냅니다. 만약에 풀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푼다면 스핑크스가 죽게 되겠죠. 근데 이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테베의 사람들은 스핑크스를 마주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했지만 외지인이었던 오이디푸스는 그래 뭐 쫄리면 돼지시든가 천하의 스핑크스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이러면서 들어와 이렇게 됩니다. 스핑크스의 도전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유명한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동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고 오이디푸스가 간단하게 인간이라고 답변을 하자 스핑크스가 분을 참지 못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스핑크스라는 괴물을 그냥 죽이고 인간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하고 스핑크스를 죽인 다음에 테베 도시에 딱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테베가 너무 뒤숭숭해요. 왕이 죽은 지는 얼마 안 됐고 왕가에 대를 이을 자식도 없는데 그 와중에 다행스러운 건 테베의 골칫거리였던 스핑크스가 죽었다는 거? 그리고 이 스핑크스를 해치워준 사람이 왕을 하기에 되게 적절한 나이대의 남자였고 골칫거리를 해결해줬으니까 꽤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스핑크스를 죽인 오이디푸스를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오이디푸스는 신탁 듣고 집 나왔다가 길 가다가 괴물 만나서 인간 한마디 하고 왕이 됐어요. 그래서 당시 왕을 잃었던 과부가 된 왕비 이오카스테를 그대로 왕비 삼아서 둘 사이에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테베에 전염병이랑 기근이 되게 심하게 도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었던 오이디푸스는 신전을 찾게 되겠죠. 아니 도대체 기근과 전염병이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신탁이 이렇게 내려와요. 전대 왕이었던 라이오스의 죽음 때문이다. 그를 죽인 사람을 찾아서 복수를 해야지만 이 전염병과 기근이 끝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물어 이 라이오스 왕을 죽인 사람을 찾게 됐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이 테베에 올 때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쳐서 시비가 붙어서 자기가 죽였던 그 마차의 주인이 라이오스였던 거예요. 그게 자기 아버지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신탁대로 그대로 된 거죠.
당시 라이오스 왕은 테베에 골칫거리였던 스핑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고 있었고 마침 그 길을 지나고 있던 오이디푸스를 만나서 시비가 붙어서 죽은 겁니다.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자 오이디푸스의 어머니이자 아내였던 이오카스테는 스스로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했고, 오이디푸스는 이오카스테의 옷에서 빼낸 브로치로 자기 눈을 찔러서 장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스스로 두 눈을 뽑아서 장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오이디푸스는 장님이 됩니다. 근데 이 장님이 된다라는 설정 자체가 조금 신화적인 부분에서 보면 현세를 보지 않고 이제 더 먼 미래를 본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현세의 욕망을 모두 버리고 이제 새로운 깨달음에 눈을 떴다, 내면에 눈을 떴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이디푸스는 눈이 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뉘어요. 오이디푸스와 자기 어머니였던 이오카스테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딸과 함께 방랑자가 되었다가 아테네 근방에서 죽었고 그 지역의 수호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계속해서 테베를 통치해서 세 부인을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딸과 함께 떠돌다가 죽었고 딸은 다시 테베로 돌아왔다라는 게 조금 더 정설의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이러한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사내 아이가 유아기 때 이성인 어머니에게 성적 애착을 가지게 되며 아버지를 경쟁자로 인식해서 반감의 감정을 갖게 된다라는 학설의 배경, 전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 증후군이 생긴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